네, 크리스마스의 조찬 회동은 도대체 어떤 메뉴가 올라올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 성탄절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특히 감사합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이 바쁜 와중에 그러니까. 김준일 평론가 오늘이 또 고정으로서는 또 마지막이에요. 슬프다. 그러게요. 너무 예, 슬프다. 죄송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도 너무 바쁘셔가지고 내년에는 섭외하면 나오기로.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크리스마스에 조찬 회동을 위해서 광고주분들께서 준비해주신 상품을 감사합니다. 바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아니 근데 향이 어. 굴 향이 너무 세게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야, 즉시 드셔야 될 기가 것 막히네. 같습니다. 자 운림가의 굴김치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잖아. 야,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한 운림가는 저희 가게를 찾아주셨던 최고의 알뜰 살림꾼들의 소중한 발걸음과 입에서 입으로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요 입소문 하나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그리고 국회의장상 총 3관왕을 했습니다. 누적 27번 수상을 했고요. 요 자체가 바로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국내산이 그냥 단순한 국내산이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액기스, 2년간 숙성하고 끓여서 정제한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하나하나 양념 하나하나 타협 없어요. 최상의 재료만 담았습니다. 아삭한 해남 김장 배추와 싱싱한 통영굴을 아낌없이 버무린 전라도식 감칠맛 가득한 통영굴김치.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지금 가장 맛있는 제철 운림가의 굴김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방법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취재편의점 더보기창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맛있어요. 아니 진짜? 진짜 와, 굴이 너무 크고. 봐봐. 굴이 너무 크네. 나 봐봐. 진짜 굴이 이만해. 와, 굴이 진짜 크다. 굴이 이만해. 정말. 와, 예. 이거를 이렇게 밥에 밥 딱 위에 얹어가지고. 얹고 김치도 한 조각 어. 딱 얹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야, 떨어질 것 같아. 김준일 입 진짜 크다. 네, 어떠십니까, 여러분? 진짜 맛있어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침이 꼴깍. 울림가는 다 맛있는데 겨울엔 굴김치지. 그러니까. 겨울엔 굴김치야. 네. 두 분 조합 너무 좋은데 아쉽습니다. 먹는 모습이 참 복스럽게 보여요. 마치 3일은 너무 맛있어. 아유, 너무 웃기다. 3일은 굶은 것처럼. 네. 자, 괜찮습니다. 지어내지 못한 배신. 예, 굴이 바다 향이 나네. 배추는 해남 배추 사용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굴 크게 봐, 굴 크게. 네, 굴김치 최고라고 올려주시고 계세요. 굴이 이만해. 네, 네. 진짜 크다. 예. 또 하나 저희가 소개해드릴 광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타임쿡에서 준비한 거예요. 타임쿡에서 준비한 제주 노지귤을 소개하겠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제철 과일 제주도 이 사람들이 그건 먹어? 미안해, 밥 다 먹었어. 노지귤 너무 맛있어서. 얘기하는데 울림과 기측에서 먹고 있어요. 이제 귤 먹으려고. 이제 귤 먹어야 돼. 물 드시고 귤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12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제철 과일 제주 노지귤은 비바람, 태풍, 악천후 기후 변화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자라나서 풍부한 영양소와 자연 그대로의 색상과 높은 당도의 맛을 가지고 있는 제주 토종 감귤입니다. 너무 탐스러워요. 와. 너무 예쁘다. 네. 제주 희순의 가족이 2대에 걸쳐서 재배하고 있고요. 노지귤뿐만 아니라 황금향, 천혜향, 카라향, 다양한 만감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주 희순의 가족이 저희 취재 편의점 매년 겨울에 이렇게 오세요. 네. 근데 야,
이게 묘하다. 굴김치 지나가니까 귤향이 귤향이 확 나네. 아니 스튜디오에 정말. 굴이 원래 향이 강하잖아요. 세잖아. 이거 딱 까는 순간 굴향 다 사라졌어 지금. 어떡하면 좋아. 이 상큼한 향. 야, 진짜 이 상큼한 향. 귤이 진짜 너무 향이 끝내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연 그대로의 싱싱함을 정성껏 준비해서 제주 희순의 농장에서 직배송해 드립니다. 제철에 더욱더 맛있는 노지귤, 1년을 기다려온 노지귤. 그래서 타임쿡에서 준비했습니다. 주저없이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두 분이 한번 해줘. 이거 다 해갖고 우리가 이거를 들어야 돼. ASMR. 예. 다만 이제 아삭거리지는 않지만은. 그렇지. 자, 하나 잠깐만. 아삭거려. 아직 그 저기 덜 깠어요. 야 맛있다. 근데 귤 껍질이 엄청 얇으네. 네. 네. 엄청 얇아. 엄청 얇. 그 훅훅 까진다. 향이 음식은 원래 반은 향으로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 제가 들어갑니다. 자, 준비해 주세요. ASMR. 귤 노지귤 ASMR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저 완샷이죠. 소리가 들려 근데 그러니까 사과 같진 않아서. 들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타임쿡에서 준비한 제주 희순의 농장에서 만든 맛있다. 만든 건 아니다. 진짜 맛있다. 키운 제주 노지귤 달다, 달아. ASMR을 들고 있습니다. 달아? 달아. 엄청 좋아요. 진짜 좋다. 제가 광고주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진실되게 맛 없으면 그래. 좀 부족하다. 맛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부족하다 네. 지적하는데 진짜 예. 맛있어 진짜. 근데 진짜 맛있어. 김준일 평론가 1년 하면서 한 번도 우리 그 취재 편의점 상품에 대해서 뭐 부족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맛있다. 예, 늘. 그리고 다 먹어. 맛없으면 못 먹거든요. 그게 선택을 실제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입 꽉 베어 물면 새콤달콤 싱그러움 가득한 제주 노지귤, 입안 가득 퍼지는 싱싱함에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올해 첫 수확한 노지귤 타임쿡에서 강력 추천하거든요. 타임쿡이 준비한 노지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지귤 가운데 가장 맛이 좋은 로얄과로 준비를 했어요. 5kg 23,800원, 10kg 기왕이면 10kg 하시는 게 낫겠어요. 37,800원. 야, 이거 너무 많아서 우리 식구 뭐 많지 않아 가지고 10kg 너무 많아가 다 못 먹어요. 회사에 뿌리세요. 그리고 주변에 좀 뿌리세요. 앞집에 노크 하셔가지고 이거 저기 그 제주에서 금방 올라온 건데 좀 드셔보세요 하시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너무 없어졌어요. 맞아요. 사실은 앞에 누가 나와도 인사도 안 하잖아요. 요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시니 이제 그런 좀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고 훈훈하게 배려하고 그럼 좋겠습니다. 자,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할인 티켓 있어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 제공해 드립니다. 꼭 알림 받으시고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연말이 되면 아직도 먹고 있어? 아니야, 미안해. 얼른 먹어. 치워야지 이제. 빨리 치워야지. 얼른 잡숴. 얼른 잡숴. 예. 자, 저희 제작진께서 이 상품 빼주시면 저희가 바로 정치 토크로 들어가도록 아니, 근데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향이 좋네. 지난주에 제가 컴플레인 했잖아요. 뭐 했더라? 어떻게 유자차 먹고 김치 먹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바꿔주셨어요. 김치 먹고 유자차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센스 있게, 센스가. 매기 그게 맞지. 그러니까 센스가. 자, 각자 감사합니다. 네, 유자 하나씩 드리고 물 부족하시면 물 채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생각하면 네. 뭐 했지? 길거리에서 그냥 라이브 방송한 거밖에 저희는 생각이 안 크리스마스가 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없었던 것 같아. 크리스마스 자체가 연말 저는 모임이 싹 다 취소되고. 그때도 방송을 아마 했던 것 같고 그 방송이 되게 심각한 방송 중에 맞아요.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 12월 3일 그 생기고 체포 직후였나 그럴 겁니다. 아마. 맞아요. 네. 두 번째 체포가 10며칠 날 되고 그러고 눈도 많이 오고 하여튼 가장 어려울 시점에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것 같아요. 역대 최악의 크리스마스였다라고 할 정도였고 다만 그때는 이제 탄핵은 된 상태였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관저에서 버티고 있었고, 그러니까 저도 뭐 오랫동안 이 연말 연시를 봤지만은 그 자영업자분들 얘기를 하면 진짜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다. 네. 왜냐면은 모든 공무원들은 일단은 회식 다 취소.
회사도 웬만한 회사도 회식 다 취소 막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제 좀 더 지나서는 무한 공항 사고까지 나면서 그게 말일 날 났어요. 네, 말일 날 6월 말일 났어요. 날. 그러니까 이게 12월 뭐 말일 날. 어떻게 이게 그럴 수가 없는 즐길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 맞아요. 근데 1년 만에 어쨌든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그래도 조금 이제 마음을 놓고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다행이니까. 일인지. 저는 예. 그때 연말 회식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잡아놨거든요. 방송국하고 뭐 싹 다 취소했던 싹다 기억이 나요. 예. 그래서 결국은 또 무한 그 맞아요. 비행기 그거 때문에 연 10년도 거의 다 맞아요. 취소하고 뭐 할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쨌든 이제 내년 2월이 돼야 끝나는 거죠. 그 저 뭐더라 작년이 무슨 해였죠? 저기 이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있어, 그런 거. 병신년 아니야 병신년 아니고 다른 갑자기 그 우리나라 뺏긴 해였잖아요. 을사년이었어. 맞아. 을사늑약 아, 그러네. 을사년이었어 작년에. 네, 근데 맞아요. 이게 빨리 이 애군을 뛰어넘어서 좀 밝은 해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노미님 뉴욕에 계시거든요. 오늘 일 끝나고 코스트코 들려서 귤 사왔는데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이럴 때 진짜 한국 과일 한국 귤이 그립습니다. 진짜 맞아요. 한국 귤 진짜 한국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맛은 네, 있지. 맛은 미국은 있어. 오렌지가 더 맛있어요. 그래 오렌지 잡수 줘야겠다. 오렌지 잡수세요. 캘리포니아 저기 소피아님 캘리포니아 오렌지 너무 궁금해요. 나중에 오렌지 얘기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굉장히 현안이 많긴 하는데요. 올해의 사건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올해의 사건 저는 탄핵? 6.3 같은데요. 6.3 선거 대통령 선거, 당선, 대통령 이재명 당선. 4.4, 6.3 정도 아닐까요? 4463 그러네 그 44 딱 두 달이잖아요. 네. 거의 두 달이잖아요. 예, 딱 그때가 가장 기억이 어. 나네요. 탄핵되고 예. 두 대선. 달에 있었던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 예. 그게 가장 뭐 기억에 기억에 남는. 남는다.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아니 저도 뭐 비슷한데 사실 그 중에서 굳이 꼽으라면은 전 탄핵이에요. 탄핵. 예, 예, 왜 그러냐면은 사실 탄핵이 되는 순간 뭐 민주당 후보 특히 뭐 이재명 후보가 제일 유력했으니까 당선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었다. 네. 그래서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지금은 다 지나고 별거 아닌 것처럼 그때 다 기억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냐. 그러니까 5대 3이다. 5대 3 대드락 상황이냐 야. 막 이런 얘기하면서 야 이러다가 진짜 뭐 네. 기각되는 거 아니냐. 그럼 윤석열 또 이 치하에서 어떻게 사냐 그 혼돈과 막 그거를 다 지금 지나니까 진짜, 맞아요. 엄청났어요 그때 진짜. 저는 예, 또 예. 방송을 취재 편의점도 하고 했지만 계속 이렇게 좀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진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제 별명이 그때 지금은 또 그런 모르겠. 박나이브라는 소리 들어요. 나이브하다 뭐 나이브하다. 계속 나이브하다. 그 사실 불안은 제가 더 불안하죠. 그런 네. 말을 하면서도. 그렇죠. 그리고 5대 3 얘기가 끝까지 나왔고 뭐 어떤 기자가 그걸 들었다. 네. 들었다는 걸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아주 격렬하게 싸웠고 결국 5대 3이다. 5대 3이면 사실은 기각되는 거예요. 탄핵이. 네. 막 등등의 소문들이 많이 있었고 취재도 된다 그랬었고 불안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것이다 정상대로. 지금까지 보면 다 그 정상대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런 말 드리고 싶어 연말이니까 뭐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엄청 그 큰 길이나 그 정도에서 네. 벗어나는 건 아니다. 왜 제가 이런 말 드리면 대합 법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해요. 법조에서 잘못한 게 많아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뭐 직위원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 불신을 갖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길에 변함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꼭 크리스마스 때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말씀드립니다. 예. 자, 사실 국회는 연말에도 이제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그 통일교 특검이 이제 마지막 해에 가장 뜨거운 쟁점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이제 새 안을 내놓고 통일교 특검을 서로 협의할 걸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러다 말 거다. 근데 어제 제가 취재하니까 민주당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 의지도 있으시고 그래서 종합을 해볼 때 특검 가는데 이게 유불리를 따지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데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조사 앞두고 짬짬이
말 맞추기 이런 의혹이 확인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준일 평론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특검은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의 볼 거다. 합의 본다. 네, 오. 합의 본다. 예. 다만 지금 어제 어디였지? 그 단독 보도 나온 데가 이준석하고 장동혁하고 동시에 같이 단식 네. 투쟁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여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제 가장 결정적 차이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법원 뭐 법원 행정처를 포함해서 법원에서 추천을 하느냐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특검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하느냐 여부. 네. 뭐 요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그거는 불가하다. 저는 뭐 법원은 빼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역대 역사로 봐도 법원에서 추천한 특검을 추천한 적은 딱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네. 대부분은 법원도 싫어해요. 그거를.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추천을 하고 그거를 자기들이 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이해충돌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법원이 아닌 제3자가 하는 거는 뭐 저는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힘이나 이쪽에서도 그거를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다. 제3자가 한다라고 네, 왜냐면 네. 근데 이제 민중기 특검을 수사할 거냐 말 거냐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고 저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를 결국은 받을 것 같아요. 결국은 다만 그래요? 제한적으로 뭐 이렇게 사실 이게 통일교 특검이지 이게 뭐 다른 민중기 거를 특검을 하면 어떻게 통일교 특검인데. 그런데 네. 이게 지금 전국이 뭐 만만치 않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제 야당 대표들 다 단식하고 이제 2주를 얘기라는 게 만약에 단식에 들어가면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게 대충 한 2주거든요. 뭐 그거보다 더 하시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할까요? 모르겠어. 단식할까? 어떻게 아, 생각하세요? 몰라. 모르겠는데 하여간 대략적으로 한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고 네. 민중기 특검을 수사를 하되 네. 거기에서 뭐 제한적으로 조건을 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특검이 되긴 될 것 같아요. 양당 다 이제 일치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견적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자기들이 네. 전화하게 뭐 김규현 이걸 떠나가지고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네. 아이 큰일 났다 하면 아, 그냥 하는 거 특검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그 지도부한테 그게 전달이 됐을지 인식을 할지인데 예. 뭐 제가 계속 했던 말이지만 민주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보면 개개인의 문제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개개인이 아닌 것 같아요. 정당하고 그 종교단체하고 문제 같거든요. 네네. 지금 뭐 권성동 큰 거 한 장이고 뭐 그 그러니까. 드러난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져보면 다 들어가면 국민의힘은 진짜 위헌 정당 해산까지도 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가장 눈에 띄어요. 특검 받는다고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띵한 모습을 어이 뭐 받아 나라 이런 그러니까. 모습이었거든요. 나라 잃은 예. 모습이었다. 그래서 깜짝 놀랬던 것 같고 네. 지금 특검 추천권 때문에 일하는 그러니까. 것도 어쩌면 국민의힘은 선뜻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드루킹 때는 달라요. 드루킹 네. 때는 해놓으면 자기들은 걸릴 일 별로 없거든요. 다 민주당이나 예, 이쪽이라고 예.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한 거고 근데 이건 아니라고요. 하자마자 독약을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대통령이나 민주당 뜻이 확고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덥석할 것 같아요. 그래 조의대로 하자. 음. 법원 행정처장 하자. 이럴 가능성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뭐 그게 뭐 안 맞다고 보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나 그 정당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까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뜻이 확고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다른 의미에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근데 싶어요. 사실 통일교 특검에 민중기 특검은 전혀 다른 건데 이거를 같이 엮으면 이게 통일교 민중기 특검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 이상하지 않나? 근데 이제 야당의 주장은 어쨌든 네. 이첩을 제때 안 했고 그래서 뭐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고 뭐 이런 거 저는 민중기 특검이 제대로 빨리 이첩 안 한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의 수사의 대상이냐 아니냐 예, 뭐 예. 이런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큰 틀에서 저는 어쨌든 이게 역두루킹처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역두르킹. 예. 어. 그러니까 국힘이 했는데 줄줄이 국힘 선수만 나올 것 같아 그럼 내가 제 말이 그 보니까.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될 거는 같지만은
열심히 단식해가지고 그러니까 김성태 전 원내대표처럼 열심히 단식했는데 어머나 우리 당 사람들만 줄줄이 줄줄이 잡혀가네. 나와. 그거는 거의 확실해요. 예, 그런데 예. 이제 역두르킹 사태. 제목 걔- 나왔다. 이미 버린 몸이야 거기는. 예. 국힘은 이미 버린 버린 몸이야. 뭐 권성동이 구속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한두 명 더 딸려 들어간다고 예. 별로 이제 안 중요하고 어떻게 예. 하면은 저쪽에 타격을 줄까. 예. 뭐 이것만 고민하는 거거든. 한 명이라도 나오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거든. 예. 어쨌든 분위기는 저는 역두르킹으로 갈 거지만은 본인들이 강하게 주장을 할 거는 맞고, 하여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특검은 간다고 봅니다. 네. 무조건 간다고 특검 봐요. 무조건 예, 간다. 예, 예. 나경원 의원이 천정군 갔는지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어요. 답을 안 갔겠지. 하겠지. 더 뭐. 웃기겠지. 했겠지. 야, 근데 그거를 예. 답을 하는 게 정치인은 예.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사실 이건 간 거는 범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답을 통상은 합니다. 네. 2차, 3차 질문이 두려운 거예요. 언제 간냐 물어보면 답하기 곤란할 거고, 네. 뭐 등등이 아마 두려운 것 같고, 뭐 죄송한 내 지금 간 것 같아요. 간것 같아요. 뭐 이거 명예훼손 아니죠? 네. 안 간 걸로 합시다 그러면. 참 기가 막혀서. 야, 진짜. 제가 그런 질문 하지 말랬죠. 저게 뭡니까 정치인이?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죠. 갔으면 갔다, 말을 안 갔으면 안 갔다 하면 되는 거죠. 네.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지. 질문하는 본질하고 게 다른 거라고 많은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 본질이지 뭘 본질 몰라요. 예, 답답합니다.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연말이 다 지나고 나면 내년엔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이 터질지 다들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권역별로 놔두면 뭐 서울, 경기, 그 다음에는 뭐 부산, 뭐 호남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주목받는 데가 충청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쳐서 할 그러니까 것 대전, 같아요. 충남을 하나로 합쳐서 그 기자들이 줄여서 이제 대충시라고 하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바꿔서 충대시. 충대시. 충청도가 원래 기반이다. 그래서 충대시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대전을 왜 이렇게 세게 강조하면서 연말 이게 그 넘기 전에 통합해라라고 메시지를 지방선거 전에 통합하라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일단 네이밍은 중요합니다. 네이밍 중요해요. 예, 국민의힘에다가 국민의 짐이다, 그렇지. 내란의 힘이다 이렇게 네이밍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 그래서 저도 대충보다는 충대가 낫겠다. 충대가 낫겠다. 충청도 사람들의 인구도도 많고요. 이게 대전이 140만, 충남이 23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도도 많고 어쨌든 자존심을 세워줘야죠. 네. 충청도의 자존심을 위해서 저는 충대가 더 낫겠다. 네. 특히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게 보통은요. 경북 사례도 그래요. 대구 경북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작년엔가 그 통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했는데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데가 경상북도의 북부 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큰 도시에서는 오히려 뭐 통합해도 좋고 뭐 네. 안 해도 좋고 뭐 약간 이런 건데 그쪽에서는 이러면은 대구로 더 사람 갈 거 아니냐. 이 오. 지역에서도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수도권으로 지금 몰리고 있고 이 지역에서는 또 그러면은 다 대구 중심으로 가면은 우리 인원 뺏긴다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네네. 그런 자존심들을 좀 세워줄 필요가 있다. 이런 통합이 만약에 정말 필요하면은 그래서 뭐 충남 대전이든 대전 충남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쵸. 충남을 앞으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원래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맞아요. 민주당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46명인가 법안을 했는데 그리고 그 지금 충남지사 김태흠. 김태흠과 이장우 대전시장 이 사람들도 다 찬성하고 네. 김태흠은 심지어 통합이 되면은 나는 출마 안 하겠다까지 불출마. 얘기가 지금 된 상황이에요. 네. 근데 민주당이 반대를 했던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래 저쪽이 하면은 이쪽이 그냥 기계적으로 반대하는 게 있어요. 약간. 네. 기계적으로 반대하는 게 있고 충북까지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 좀 주도권을 뺏기기 싫었던 건데 대통령이 딱 던지면서 이거는 이제 민주당도 싹 됐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선거 전에 그러니까 투표지에 네. 충대 통합시장이 한 명만 들어가는지는 반반. 왜냐하면은 이게 그러려면은요 선거구 획정 뭐 이런 게 있으면은 한 2월 달 안에 법이 다 통과되고 4월 안에 모든 게 다 정리가 네, 돼야 네, 돼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민 투표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 투표는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 투표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의를 반영해야 되는데. 민의를 발휘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여론조사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주민 투표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할지 네. 뭐 이런 좀 변수가 남아 있어요.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원했던 거잖아요. 네. 어제도 제가 뭐 의원을 보니까 엄청 자기가 성일종이라고 다 얘기해버렸네요. 성일종 의원이 네. 본인이 이제 대표 법안 발의했는데 네. 그러면 반대요? 사실은 반대하는 게 너무 졸속이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럼 상당히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일한 변수 같긴 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약 자기들이 냈던 안대로 한다고 하면 금방 되겠죠, 사실은. 연내 되겠죠. 뭐 이걸 플리버스트하거나 뭐 법 통과시키고 하면 연내 통과하면 2월 안에 가능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연내는 지금 12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면 다음 본회의 때까지 막 만들어지기만 네. 한다면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지금 성일정이 그쵸, 냈던 예. 거. 그거 아니 이제 자기들이 먼저 하자고 했는데 대통령이 받으니까 반대예요. 당황했나? 반대예요. 그러면 졸속이다. 그러면 선거에 반대하나? 활용하려 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 이게 이런 게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도 너무 너무 눈에 싫은데. 띄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다 지자체장 둘 다 합의했고 네. 낸 법안을 낸 사람도 그쪽 지역 예. 의원이고 당 대표도 그쪽 예. 지원이고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그게 유일한 변수가 아닌가 근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그러니까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생각해봐서 합리적이면 받고 다음 대안을 또 그렇게 제시하고 가야죠. 그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 건강한 정치 구조가 되는 건데 저쪽이 하는 거는 뭐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국회 민생 법안이 199개가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민생 법안은 통과시키고 국민들은 살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으로 쟁점이 있는 것들은 그때 따지는 걸로 해야 박수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부전시장 어제 영상이 엄청 히트쳤는데 그 영상에 보면 부산 사람들이 뭐라 그랬더라? 원토 발음으로 좀 해주세요. 원토 발음. 까먹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국민들 좀 잘 살구로 해주이소. 국민들 좀 잘 살구로 해져 있어.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근데 하셨어요. TK인데 발음이. TK야? 대구 경북 조금 다르게 나와요. TK 버전으로 한번 다시 해줘. 저도 부산 사투리 잘 못 씁니다. 아 그래? 부산 사투리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대구 달라요 사투리. 달라요. 달라? 예, 달라. 억양이 좀 다른가? 근데 말은 못 하는데 들으면 알아. 알아. 저게 TK인지 PK인지는 들으면 알아. 그렇구나. 민망스럽네요. 야, 이럴 때는 TPK 저기 그 누구지 그 의원님 궁금하다. 누구? 그 저 조국혁신당에 TPK 있어요. 합천 출신의 대구에서. 아 그, 진짜. 네. 뭐 아, 홍준표도 그런 거죠. 그런 창녕 스타일, 예. 출신의 대구. 하여튼 그러니까 예. 국민들 좀 잘 살게 해주고 민생 법안 싹 다 통과시키고 그렇죠. 그게 나머지 목적이죠. 쟁점 법안들 그때 자기들끼리 정치 토론을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발목을 잡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저는 지지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모든 걸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적인 존재로 보여요. 예. 해방꾼들이잖아요, 그냥. 그냥 저는- 동했다가 큰 해방꾼이에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인식을 해방꾼으로 보이는 거 뭐든지 다 반대하잖아요. 저는 그 대통령 이제 부산 간 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봤는데 네, 일단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했어요. 맞아요. 국무회의라 부산에서 한 게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 예, 예. 국무회 아니 그 노무현 정부 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노무현 정부 이때 예, 처음이니까 너무 오래돼서 하여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뭐 멀기도 하고 사실 이제 국무회의를 거기서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보고 뭐 전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부산에 그 정도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왜냐하면 전재수 의원이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부산 MBC가 KSO와의 의뢰를 해가지고 지난 13일에서 14일 조사한 거 보면은 박형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요. 전재수 네, 의원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 이제 부산이 지금 원하는 거는 이 지역이 발전되기를 원한다. 네. 이게 너무 강해요. 진짜 부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부산이 한때는 500만 가까이 되다가 네. 지금은 300만으로 쪼그라들었어요.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 그러니까 산업이 없어요. 네. 솔직히 이제 서비스업 빼놓고는 산업도 없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다 울산이 더 소득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울산에 회사 다니고 있고 회사가 있고 부산에서 출퇴근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지역 발전에 대한 그 굉장히 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서 여러 가지를 또 약속을 했잖아요. 뭐 네. 이게 뭐 일부에서는 선거 개입이다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게 여당 프리미엄이에요. 네. 뭐 그런 거를 심지어 너무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한 달 남겨놓고도 막 다 다녔잖아. 그러니까 예. 아무런 반향이 없었지만은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고 어제 그 사진들을 보면은 야 삼각편대가 보이더라고 나는. 그러니까 이재명, 네. 김민석, 강훈식 이 예. 세 명이 이렇게 딱 잡힌 어제 게 시장에 그 사진 좀 띄워줄 수 있어요? 어제 잠시만 이제 요구르트? 제가 요구르트 잠깐만 그 전에 그 부산에서 개최된 국무회의는 노무현 정부 이후 마지막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임을 2019년이구나. 확인하여 정정드립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까먹는데 그리고 국힘이 당명 많이 받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많이 해서 헷갈려 죽게 그런 예. 거 때문에 이런 거 못 외우는 거야. 그리고 그 뭡니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요구르트 파문 어제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슈가 됐다기보다는 되게 재밌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 강훈식 그리고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 세 분이서 요구르트를 이렇게 쫙 마시는데 뒤에 강유정만 못 먹었어. 예, 강유정. 근데 사실관계가 조금 달라요. 강유정 대변인 자기는 못 받았다라는 거고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니 거기 나와 있는 의전 뭐 그 경호실 다 하나씩 받았는데 본인이 안 받은 거요. 이제 이렇게 살짝 엇갈린다. 그러나 그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다라는 바로 저 장면입니다. 예. 저희 표정이 저렇게 쳐다보는 게 왜 난 그러니까, 안 주지? 왜 안 주지? 나섭서. 근데 그건 아니었다라고 그렇죠. 애절하다. 예. 근데 저 장면 너무 웃기죠. 지금 대통령,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 새 아저씨가 저렇게 먹고 있는데 언니 하나 주지? 그러니까 이런 근데 생각이 들어서 보면은 제가 삼각편대라고 한 게 저 네. 사진 말고도 보면은 세 명이 약간 삼각형을 그리면서 다니더라고요. 오, 계속. 예, 그게 뭐지? 어떤 메시지죠?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어떻게 봤냐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국정의 중심에는 총리와 비서실장이 있는 것이고 저분들이 지방선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네. 거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충남 대전에 이제 예전에 그 충남 대전 합치기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좀 이제 접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충남 대전 쪽에 이제 통합 또 시에 가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거 아닌가. 실제로 그런 뭐 기운이 보입니다. 기류가 물론 보여요. 보도도 있죠. LCND예요. 강훈식 비서실장 절대로 확인 안 해주는데 당연하죠. 지금 얘기를 어떻게 해? 청와대 분위기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통합해서 하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는 세종까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왜냐하면, 세종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반드시 제가 나중에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대통령이 워딩이 있어요. 세종과 관련한 아주 핵심적인. 네. 그래서 아마도 임기 마지막 해는 세종에서 사실 겁니다. 네, 세종에서. 그래서 이걸 합쳐서 사실상 다음 대선은 핵심이 충청도가 될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자치단체를 합치니까 효율성 이게 아니에요. 먼 미래를 본 그렇습니다. 그림이라고 봐야 돼요. 예. 이왕할 것 같으면 선거 앞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 의미가 뭐냐면 세종이 이제 수도로 많이 옮겨간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 역할을 충남 대전 이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합쳐 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크게 그림이 그려지지. 정말 국민의힘 단순화해가지고 이번 선거를 위해서 하는 건 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통합을 하려면은 지자체장이 2명을 다 뽑아놓고 통합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안 되죠, 상식적으로 거의 안 내가 되죠.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안 하죠. 제가 그만둬야지. 그거 아주 안 하죠. 단순하게 가위바위보로 할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거는 안 예. 되는 거야. 그거 선거 전에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상식적인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유불리를 따지니까 그런데 예. 왜 지금 저 얘기를 하냐면은. 국힘에서 이제 그냥 판세를 보면은 대전은 완전 밀려요. 대전은 그냥 뭐 의석수도 국회의원 의석수도 다 내주고 맞아요.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그때 윤석열 당선되고 그 바람으로 국힘이 이겼지만 원래 대전은 어렵고 국힘이 물론 충청도가 스윙보터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도시가 좀 그러니까 충남은 사실은 해볼 만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5.5 대 4.5로 국힘이 앞섭니다. 그런데 이거를 합칠 경우에는요. 네.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인구가 충남이 더 많아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째로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국힘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주도해서 대통령이 이걸 할 경우에는 이 지금의 정권 초기에 특히 어떤 것들이 있냐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정부 이제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됐을 때 권력에 가까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걸 유치할 수 있나에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요. 맞아요. 그게 지금 초점이 그쪽으로 이동되는 것이 되게 좀 거북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그게 게다가 강훈식이야. 네. 대통령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온다고 어. 이러면은 이제 몰라 이제 반대야 이렇게 나와. 몰라 반대야 반대. 배째 막 그럴수록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아주 그러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지금. 맞아요. 자기들이 한 건데 원래. 네, 자기들이 해놓고, 그러니까 아유. 국힘의 제안을 대통령이 확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에서 사실 민주당 내부는 뭐, 나 대전시장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 출마 뭐 그런 사람 당연하지. 있죠.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민주당 내부는 오히려 가만 있어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예요. 국힘은 딱 정리가 됐어요. 통합하면 나는 그걸 김태흠 지사가 디트뉴스 24를 고소를 해가지고 이걸 처음에 이제 불출마가 아니라 이제 포기한다. 근데 나는 포기한다고 말한 적 없다. 불출마다. 그래서 확실하게 명토 박아지게 된 거예요. 김태흠 지사가 소송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굉장히 이제 충청이 뜨거워진다. 네. 세종까지 묶어서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핫플은 충청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민들레님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옛날 같으면 국힘이 멀리서도 욕하고 그랬는데 전혀 없었고 부산 시민들도 많이 변했어요. 이분은 부산에 계신 아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지금 부산도 그렇고 충청도 그렇고 전국이 들썩들썩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히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선거 판이 선거 몰려오고 시즌이죠. 있다. 선거 네. 시즌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성탄절인 25일 오후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쿠팡 대책회의 긴급 소집합니다. 외교안보 라인까지 총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장관급 긴급회의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좋네. 자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주재를 하고요. 과기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박미통위위원장, 공정위원장, 각급 주요 인사들,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 외교부 장관, 안보실 관계자들까지 싹 다 모여서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 일기 안보보좌관이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좀 파문이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쿠팡을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다. 가만히 있어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열쇠를 줬죠. 백악관 황금 열쇠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었는데 일기의 안보보좌관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이거는 어떻게 봐야 제가 됩니까?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네. 쿠팡이 대관을 엄청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이게 한국에서만 한 게 아니라 음. 미국에서도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쿠팡이 통일교랑 비슷해. 예,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쿠팡에서 대관 업무를 했던 사람들 중에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있었어요. 네. 그래요? 예. 지금은 교체가 됐는데 부보좌관 알렉스 웡이라고 이 사람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쿠팡에 소속돼서 미국의 국회를 의회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하다가 원래 이제 이거 국회 그쪽이었거든요. 이제 마가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알렉스 웡이 들어갔어요. 국가안보보좌관 부보좌관으로 들어갔다가 교체는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미국의 그 마가 세력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한 로비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에요. 쿠팡이. 그러니까 지금 쿠팡이 어마어마하게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네. 이제 미국 행정부를 동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는 짓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윤석열 쪽에서도 마가들 움직여가지고 뭐 윤석열이 탄압받고 있다 막 이렇게 했는데 트황이 뭐 윤카를 구하러 올 거다 막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그 네. 미국 애들 굴려가지고 트위터에 뭐 올리게 하고 막 이렇게 막 작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거의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론 급해진 거지. 지들도 살아야 쿠팡이, 되니까 지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트럼프에 대한 오해는 그거예요. 트럼프는요. 윤석열 같은 바보는 아니에요. 얘기를 다 들어요. 진짜로 다 듣고 네. 지 유리한 대로 해. 그렇지. 지 정확합니다. 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 정부가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트럼프를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게 무슨 문제고 네. 그리고 좀 약간 황금 금관하나 택배로 하나 택배로 하나 택배로 황금 금관하나 하나 보내. 더 더 줘? 백제 걸로 이번에 신라권 받았으니까 백제 걸로 예. 하나 보내주고 그러면은 해결됩니다. 저거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 그것 때문에 모인 것도 있을 거예요. 뭐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그렇죠. 공휴일도 하겠다. 크리스마스 예. 하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간과하는 것 같아요. 대관을 할 때는 이렇게 대놓고 안 하고 몰래 하든지 잘해야 돼요. 대놓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이라는 기업이 이 인프라를 깔고 한 거는 결국은 뭐 자기들이 뭐 적자를 해가지고 잘한 건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호응했고 편하고 해가 한 건데 지금 자꾸 등 돌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결국은 쿠팡 기업 우리나라에서 미국 기업이니까 그렇죠. 저는 존재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 더 극단적으로 우리에서 존재 못하면 망해요 애들. 아니 참고로 왜 이렇게 하죠? 어. 참고로 그 알렉스 음. 그 작년 5월인가에 올해인가 작년인가 5월달 그만뒀거든요. 지금 한화 소속이에요. 한화? 예. 왜 하나에 이 갔어요? 로비스트들 이게 미국은 로비스트가 로비스트 합법이에요. 합법화돼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대놓고 로비를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이제 시민운동 할 때 그러지 말고 대한민국도 로비를 합법화해서 공익 로비단이 활동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로비스트법이 없고 그 로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데 저는 이 오브라이언의 주장 가운데 제일 기가 막힌 것은 한국이 미국 테크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쿠팡이 어디서 돈 벌고 있습니까? 여기서 벌어요 90%를. 대한민국에서 버는 게 90%예요. 그런데 미국의 무슨 그거예요. 테크 기업으로 이렇게 싹 포장을 해가지고 미국 자본일 뿐이지 그렇지. 돈벌이는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정신 차리라고. 돈을 싹다 벌어가면서. 그러니까 저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런 게 대관한 게 잘 된 게 아니라는 그래서 거예요. 저는 외교 라인이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이 특히 외교부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된다. 트럼프 정부에. 그렇죠. 이 쿠팡의 피해가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국회가 불러도 오지도 않고 범킴, 김범석 그쵸. 의장 이런 사람 그리고 지금 대만에 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만에서도 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제 미국 자본이라고 했는데 물론 다 섞여 있죠. 근데 네. 초반에 사실은 그 소프트뱅크 자본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 지분이 한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네. 미국 쿠팡의 뭐 이제 지금은 상장돼서 희석이 됐겠지만은 일본이 가장 영향력이 이게 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에요. 네. 다국적 기업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호주에서 이제 이익 뭐 초과이익 관수제 같은 그런 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네. 구글도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도 돈을 벌지만은 유럽에서도 돈을 벌고 한국에서도 돈을 벌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미국 기업에 영향을 주고 그게 미국의 부가 조금 영향을 받고 쪼그라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건 맞는데 이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로비들이 계속 돌아가고 저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말을 해주세요라고 지금 로비가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거에 흔들리거나 저는 이제 요걸 대비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외교안보까지 총 출동해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 회의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민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탈팡을 하고 싶어도 당장 내일 아침에 어린이집에서 뭐 사오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가 마켓 아니 뭐 아니, 그거 안 근데 되나요? 다른 거 안 되죠. 때문에. 대안은 사실은 만들어지기 마련이고요. 제가 뭐 특정 업체를 누구를 지지하거나 말 이유는 전혀 없는데 지금은 네이버가 대한통운하고 손을 잡고요. 새벽 배송은 사실상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요. 네. 네이버도 쿠팡 같이 그 매입 다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오픈마켓처럼 다른 데서 배송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매입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새벽 기사 배송 기사를 그거를 대한통운이랑 손잡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이거- 우려를 할 필요 없다. 네, 쿠팡 딱 망하면은 안 되는 거냐? 누군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누군가 해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네. 시장 논리에 따라서 바로 저쪽이 그럴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준비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쿠팡뿐만 아니라 굉장히 독과점 체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깨는 거를 사실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회도 또 대관 로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번번이 엎어져요. 이번에도 보니까 뭡니까? 김병기 대표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고. 아이고 병기 형 이제 그만둬야지. 네. 미안하다고 하면 될 일이야 그게.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장경태 의원의 그 성추행 의혹 사건 이거 윤리감찰로 넘어갔는데 뭐 하세월 아무 소식이 없어요. 문진석 의원 청탁 로비 뭐 합니까? 그냥 뭉개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작 본인의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아니, 이거를 그냥 진짜 내가 어제도 MBC에서도 이거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 희한하다. 왜 희한하냐면은 이 정도 나오면요 국힘에서 난리가 나야 돼요. 조용해. 한두 건이 아니잖아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차남 숭실대 이제 편입할 때 자기 보좌관들 이용해서 했다라는 거 쿠팡 국정감사 직전에 박대준 사장 만나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로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보좌관 애들 거기 취업했는데 자르라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다음 날 잘리고 다음 날 중국 가고 그럼 그게 청탁한 거지. 그거 했지. 지금 대한항공 170만 원짜리 본인은 3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164만 8천 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야 성수기냐 비수기냐 주말이냐 아니냐도 있지만은 거기는 그 가격대에 갈 수가 없어요. 30만 원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뭐가 됐든 30만 원짜리 받으면 돼? 피감 기간 그거에 거기에다가 지금 지 며느리 지금 의전해 달라고 그거 했지. 이 정도면은요. 일단은 김병기는 사퇴를 해야 되고 국힘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봐. 국힘이 조용해. 이게 그러니까. 진짜 웃겼던 게 뭔지 아니, 아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 네. 김병기가 내가 같이 확인해들 보니까 이게 30만 원대다 얘기했어. 같은 국회의원. 누구랑 확인한 거야. 받은 놈이 다 그게 국힘도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야 조용해. 야 병기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와. 저는 그게 제일 전수조사 해야죠. 그리고 지금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국토위는 대체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여야 불문. 물론 그 얘기하고 또 정무위 소속인데 정무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국토위가 받았다라는 건데. 거의 노른자지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대관 업무 하는 사람들한테 이것만 받은 게 아니라 뭐 무슨 연극 티켓 그 축구? 다 받았어요. 뭐 네. 운동 경기 같은 거 보좌관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운 티켓을 쿠팡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구해주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번번이 이런 거를 받아 버릇하니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슨 공항의 의전까지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보좌관이 알고 6개월 된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있다는 걸 알고 보좌관이 스스로 한 거지 요청한 바는 없다라고 김병기 원내대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틀에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근데 시작은 이제 보좌관의 갈등이에요. 뭐 사실은 똑같아요.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 아니라도 우리 어떤 회사 사장님 망할 때 가장 망하게 하는 사람이 수행기사, 뭐 비서 이런 사람 맞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하거든요. 뭐 강선 의원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게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거기라고 시작되거든요. 뭐 갈등 있었던 비서관인가 보좌관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런 걸 좀 알았으면 김병기 대표가 강하게 얘기해서는 안 됐어요. 처음부터 좀 그게 좀 저는 태도가 기자들한테 막 매몰차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는 식으로 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시작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고 이틀에 하나씩 당연히 나올 것 나오겠죠. 같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만만치 않은데 다만 조금 괜찮은 건 딱 하나예요. 국민의힘도 그렇게 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크게 국민의힘 공격할 리는 없어요. 네. 국민의힘도 똑같으니까 지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진짜. 민주당은 원내대표니까 침묵하고 국민의힘은 똑같은 놈들이니까 침묵하고 이게 뭐한 짓이야 이게 진짜. 진짜 부끄럽다. 진짜. 사실 돈도 많고 네. 그런 거 가고 싶으면 그냥 가도 되는 정도의 연봉을 받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출장도 얼마나 해외 출장 제가 알기로는 의전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통위원들. 네, 그렇게 대접 받으시잖아요. 그럼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이렇게 쌓이면 이 당을 지지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예. 가랑비 옷 젖는다는데 계속 맞아요. 큰 거는 아니지만 이게 다 이렇게 뭉쳐지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제가 어제 국회 주변 취재하니까 김병기 대표의 히든 카드가 있다. 뭐냐면 뭐 이 보좌진들의 단톡방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여기에 사실상 폐륜성 막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막판에 하면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실의 전략이다라는 얘기가 그쪽에 보좌관들이 폐륜성 만말을 했으면은 대한항공 코태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렇대요. 근데 그 폐륜성 막말이 도를 지나치는 수준이다.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전략을 갖고 대응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 같은 기자들한테까지 알려진다는 것은 국정원 스타일이야. 그게 딱 그런 거야. 국정원 스타일이 그래.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조직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불신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다 떠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의 우리는 21세기의 촛불 혁명부터 해서 빛의 혁명까지 그 중요한 얘기하는데 맛있나 보다. 미안해. 너무 많이 들어서 중단할 수가 없네.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이 정부는 민주당만의 정부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의 국민 주권 정부예요. 그러면 이 정부가 잘 가도록 뒷받침해야 되는 게 바로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더욱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잘 이끌고 나갈 건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짜치는 이슈들 가지고 휘청휘청하면 되겠습니까? 되죠. 예? 답답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일이에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국회의원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예, 일 열심히 할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야 되는 거지. 시끄럽기는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면 그러면 이 당을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라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국민들이 간과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또 크리스마스에 열을 냈네. 죄송합니다. 끝내자, 네, 웃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1년 동안 네.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내년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봐요. 아니 뭐 진짜 예.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와서 정말 영광이었고 제가 뭐 개인적인 이유예요. 사실 너무 많은 방송과 스케줄과 이게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이게 뭐 여러 문제들이 좀 생겨서 제가 방송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좀 그만두는 상황이에요. 많이. 그래서 뭐 이게 장윤선 편의점의 그 시청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기회 되면은 또 와서 네. 종종 와서 먹고 많이 먹어주세요. 먹을 때만 불러. 그냥 부르지 마. 먹을 때만 불러. 알겠습니다. 먹을 때만. 네.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예. 크리스마스. 메리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그 저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시고요. 맞나요? 아닌가? 목요일인가? 아닌가? 네, 아이간 제가 너무나 네. 그 사랑하는 두 후배고 너무 감사하고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저도 선물도 드리고 그러고 싶네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종종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 모실 때마다 나오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은 아니니까 자주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귤 잡수시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